지방의 국회의원을 3선 12년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지방균형 발전입니다. 그전에는요, 서울의 수도권에 사람이 모여서 수도권 인구 분산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수도권이 사람이 모여서 수도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교육기관이 모여있고 정부기관이 모여있고 또 기업들이, 대기업의 본사들이 서울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대한민국다운 나라로 가려면은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는 그러한 가치적, 철학적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지방균형발전, 지방에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치꾼들의 형식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12년 하는 동안에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하고 또 입법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청주 와서 좀 이따 또 충주를 가야 되는데, 과연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공부해서 청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청주에서 결혼하고 청주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청주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이 부모님이 지방에 사는 그 잘못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지방에 있으면은 지방에 대기업 하나는 없는 데서 자식 놓고 똑같은 교육비 들여서 잘 키웠는데 대기업 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불공정한 사회,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근본적인 화두를 던지면서도 자기 스스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특히 국회의원들 서울에 집 가지고 지방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2년 국회의원 생활하는데 제가 집이 대구예요. 서울에 전셋값 얻을 수 없어서 지금도 대구에 살고 내 아들도 대구 살고 저 와이프도 대구 삽니다. 그럼 대구 사는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가 정책이 잘못했고 국가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죠. 지금은 이제 수도권의 인구의 분산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 이제는 집까지 월세조차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자식 열심히 키워서 공부 잘해서 서울은 보냈는데 자기가 받는 월급의 배 이상 또 빚까지 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부분이 주거비가 들어가고 그 대부분이 학생들, 자식들 생활비로 들어가는 이 잘못된 구도를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선거 때마다 하면 뭐합니까? 대구에도 저 같은 사람이 돈이 없어도 국회의원 3선 하면서 나 돈 없어서 서울에 집 없습니다. 지금도 12년, 15년째 서울에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좋은 집만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만큼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 가족만 잘 먹고 살고 자기 아들, 딸이나 챙기는 그러한 정치인들은 꾼이라 그러죠. 그러한 정치꾼들은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에 사람이 사는데 지방에서 뽑아준 유권자들이 지방에 있으면은 지방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 단체장들 목숨 걸고 지방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지방 분권,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다면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조원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방의 균형 발전은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자들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수도권에 인구의 과반이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것을 수도권에서 좌지우지하고 지방은 인구가 적어지고 줄어드니까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지방의 권리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청주를 한번 오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되겠습니까? 청주가 어디 혹은 지방이 어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같은 세금 내고 같은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렇게 지방 골대를 받아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이익, 지금 저항하지 못하고 불의에 굴종하고 거짓에 눈 감아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기성세대 때문에 왜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그 고질적 수도권 집중 현상과 고질적 권력의 집중, 부의 집중에 시달려야 됩니까? 이제는 그 사회를 이겨나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사회를 탈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용기 없고 여러분이 눈 감아버리는 바람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청주에서 나서 청주에서 공부하고 청주에서 일자리 찾고 청주에서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쳐나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 어떤 지도자가 지방의 분권, 지방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선거 때만 되면은 지방도 살려야 됩니다. 윤석열이나 이재명 같이 지방 가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별 얘기 다 해요. 이재명은 오늘은 왼쪽 얘기했다가 내일은 오른쪽 얘기했다가 지도 이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지 마누라가 밖에 나오는 것을 겁내는 이런 썩어 빠진 대통령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대통령 후보들이 어디 있어요? A4 용기 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대통령 후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의 사람은 뽑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라도 뽑자.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스운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저거 마음대로 헌법 전문도 5.18 정신도 저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고 어느 국민이 윤석열이한테 헌법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라 그랬습니까? 어느 국민이 김종인이 보고 정권 교체하면은 민주당하고 민주통합정부 만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이것이 정치인들의 오만이 아닙니까? 이것이 정치인들이 뿌리 뽑아야 될 국민 무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우리의 자유의 권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우리의 권한, 어느 정치인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거철만 되면은 불난방같이 표를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러한 정치인들, 어제까지 우파를 괴멸시키고 우파 국정원장 3사람 다 감옥 보내고 내 몸을 할품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45년형을 때리고 묵시적 청탁, 윤석열이가 무슨 옛날에 누구 같습니까? 묵시적 청탁이 뭡니까? 대통령하고 앉았는데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아니죠. 삼성의 이주영 부회장하고 앉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런데 눈으로 얘기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멋대로 법적인 잣대를 붙였다 뗐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재명은 저는 그렇게 봐요.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사람이다. 아니 대한민국이 좌파 문재인 좌파 독재 때문에도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들이 박아넣는 악법, 악행, 악습, 반 대한민국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그러한 법들,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 52시간 근로제, 거기에 직격탄을 맞았는 것이 750만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방역 실패했는, K방역 쇼했는 문재인이 잘못이지, 모든 거는 자영업자들한테 책임 다 맡기고 자영업자들한테 당신들 죽든 살든 당신들이 책임져라. 여러분, 제가 전국에 65군데의 지방시장을 다녔어요.
그때 지방시장의 상인분들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최저임금하고 52시간 근로제 이것 때문에 직원 2명 데리고 있다가 다 내보내고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서 보고 있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자영업이 무너지면요, 그냥 자영업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파탄되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가 자기 돈 가지고 자영업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은행 대출 50% 이상 받았고, 무너지면 은행 대출 다 회수하고, 그 회수 안 받아들면 차압 들어오고, 차압 들어오면 자기 자식들 교육 끝나는 거고, 그러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이끌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중국인 출입시키고 백신 늦게 가져오고 개방력 자랑하다가 나라가 이 꼬라지 됐는데, 지금은 이 청소년들한테 백신 안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강압을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놈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같은 새빨간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을 정권 잡아가지고 흔들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도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상식조차도 가지지 못한 자, 대장동을 설계했다 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대장동이 2조라는 돈이 성남 시민이 가져야 될 권리를 성남시에서 뺏어가 놓고,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재명은 특검하자 얘기하고 민주당은 특검 못 받겠다 얘기하고, 윤석열이도 당당하면은 목숨 걸고 특검할 때까지 대통령 선거 중단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전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고 배신하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 다 무너뜨리고 자랑스러운 위대한 우파의 대한민국 역사를 좌파로 바꾸는 그 시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했어요? 국민의원들, 시구의원들 뭐 했습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저 조원진이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는 이유는 저 조원진이 잘 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 잘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 때문에 힘들어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거짓을 거짓이라 얘기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정치인이 돼야 되더니,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재산 1번부터 10번까지 돈 제일 많은 놈들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바른정당인지 무슨 정당만, 그게 바른정당입니까? 대한민국을 좌파들한테, 공산사회주의들한테 아가리에 쳐넣어주는 놈들이,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이 역적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 저 아버지 돈 없으면은 판검사도 되지 못하고 변호사도 되지 못하고 국회의원도 되지 못하는 이 나라. 지방에 태어나면 지방에서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고 희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정책,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을 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이렇게 속았으면은 여러분들이 깨쳐야 됩니다.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자가 국회의원 되겠다, 대통령 되겠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 감사 가서 그랬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조폭 영화에 나오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려고 그래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한테 4년 7개월 8개월 앞으로도 6개월 더 시달릴 거 생각하면은 머리가 터지고 분노가 치밀고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말아먹고 말이지. 백신 하나 제대로 구입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보 나라 만들었는데 또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빨간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찍는 한 표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지, 내가 찍는 한 표가 내보다는 우리 아들, 딸들한테 제대로 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건지,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양심은 지켜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DNA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좋다는 DNA가, 김여정한테 구박당하는 나라, 중국의 시진핑한테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경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품격은 완전히 땅에 치는데도 아직도 문재인이라는 자가 40%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제 정말 청주 시민들께서, 충절의 고향 청주 시민들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인가? 무엇이 2021년 사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2021년 사는 우리가 역사의 책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역사의 책무가 무엇인지, 정치꾼들의 그러한 정치 끝내야 됩니다. 뽑아놓고 부정부패로 깨끗하지 못한 자들, 돈 가진 자들, 저거 아들 가족이나 생각하고 그러한 자들이 정치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2021년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적인 책무 아닙니까? 그 책무를 등한시하는 것 또한 매국행위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꾼들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빨림에 속지 마십시오. 나라가 망하는데도 투쟁 한번 하지 못하고 지방에 와서는 무슨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그렇게 거짓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그러한 정치꾼들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고 자유시장 경제를 반드시 붙들고 위대한 우리의 역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어제 천안에 이어서 오늘 청주, 좀 이따 충주, 제천까지 갑니다. 제가 다니면서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정치꾼들에 속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또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지방에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되찾아야 할 권리고 한편으로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선택을 명확하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갈 거냐, 또다시 붉은 세력에 얽매여서 붉은 문재인보다 더 붉은 세력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마누라조차도 얼굴 내모지 못하는 바보 같은 정권으로 갈 거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조금은 더 나은 나라로 우리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2021년 지금은 위대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정치,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부패하는 그러한 정치권 몰아냅시다. 도대체 보수 정당의 대표나 후보라는 자들이 99%가 구례를 갔다 오는데 구례 갔다 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례 갔다 오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도 군대 보병부대 1빵빵 102조 유탄발사대 얼마 전에 제대했어요. 저는 군에 가서 힘들게 훈련하고 힘들게 열심히 군복무를 하는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하는 나라, 분단된 나라에서 어느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느 대한민국의 부모가 그런 나라를 원합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의 미래도, 이 청주의 미래도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주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수도권 중심주의, 한 번도 청주 시민들과 막걸리 한잔 마시지 않는 놈들이 이제 선거철 되니까 온 동네에 애국자가 다 태어났어요.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애국자였습니까? 윤석열이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애국자였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게 만들고, 한 놈은 망하게 만들고, 한 놈은 망하는데 동조하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깨칩시다. 충결의 고향 청주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제가 청주에 와서 큰소리 칠 이유도 제가 바로 오리지널 충청도 사위예요. 충청도 사위. 장모님도 충청도, 장인어른도 충청도. 그런데 그분들한테 배울 점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의 선택은 항상 옳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선택의 결정은 굉장히 신중하지만은 그분들의 선택은 결과는 굉장히 항상 옳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청주 우리 젊음의 거리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충청인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도 지나가시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 청주 시민들께 또 우리 청주의 젊은이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민주노총이 다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일자리 문재인 정권이 다 뺏어간 겁니다. 민주노총에 노조공화국을 만들었는 문재인 정권이 청년들의 일자리 반토막 냈어요. 성과급 해야 된다. 정년 연장하면 나라 다 죽는다. 젊은 일자리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잡자마자 3개월 만에 민주노총의 제1요구사항 성과급 폐지해버렸습니다.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 나니까 들고 들어온 게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그렇게 적습니까? 제가 국회 안정위원회 간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무적인 소방공무원과 현장의 경찰공무원, 현장에 있는 일반 공무원만 늘리자. 온 젊은이들이 전부 노량진으로 몰리고 공무원 시험하는데 다 몰려있는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공무원의 서비스를 위해서 330조를 쓰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단기 일자리, 실버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일자리 자랑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가짜 일자리 공화국 아닙니까? 문재인이야말로 가짜 일자리 20대, 30대, 40대 일자리 뺏어가지고 재정을 갖다 보면서 3개월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만들어내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나쁜 놈들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반토막 낸 문재인 정권에서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노조공화국을 만들어서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을 눈감아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백신 수급 잘못해서 이렇게 청소년들까지 백신 접종을 강제로 하는 이 백신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재인 이전의 나라, 문재인 이전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화당은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공화당을 잘 모를까?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좌파 언론 방송들 조원진 우리 공화당은 금기허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조중동 그들의 원죄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진실과 정의는 묻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눈을 가린다 하더라도 이 붉은 손바닥 하나 가지고, 거짓의 손바닥 하나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제발 우리 충결의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청주에 와서 연설하는데 보호해주기 위해서 나와주신 경찰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